토트넘 선수들이 레비 회장의 행보에 분노하고 있다. 타 구단 대비 수령하는 연봉이 적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8일 토트넘 선수들은 구단 직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토트넘은 구단 직원들에 대한 임시 해고 조치와 20% 급여 삭감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토트넘 팬들은 100% 임금 보전에 나선 타구단 행보와 비교하며 토트넘의 레비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수들도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 선수들은 구단 직원의 임금 삭감에 이어 자신들의 연봉에도 레비 회장이 칼을 댈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타구단 대비 적은 연봉에도 불만이다. 데일리 메일은 많은 선수들이 경쟁팀에 비해 임금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때문에 워커와 트리피어 같은 선수가 팀을 떠났다면서 레비의 협상 방식은 분노의 원천이다. 토트넘의 일부 선수와 레비 회장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선정한 2019-2020 시즌 토트넘 최우수 선수에 등극했다. 손흥민은 팀 내 공격 포인트와 찬스 창출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스카이 스포츠는 9일 각 구단 별 시즌 MVP를 선정했다. 1위 리버풀은 반다이크, 2위 맨체스터 시티는 데 브라위너가 올랐고 토트넘은 손흥민이 뽑혔다. 손흥민은 약 일주일간 진행된 팬투표에서 2,500표 중에 57%의 지지를 얻어 지오바니 로세리소를 제치고 토트넘 최우수 선수로 우뚝 섰다. 손흥민이 토트넘 MVP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경기 중 3분의 2만 7고도 16골에 관여했다면서 2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리그 9호 골이자 5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빌라전에서 손흥민은 오른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도 풀타임을 소화했고 경기 막판 극장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선사했다.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은 손흥민이 빠진 이후 3경기에서 승점 1점을 가져오는데 그쳤다고 짚었다. 빌라전을 마친 뒤 손흥민은 한국으로 돌아와 수술을 받았고 전열에서 이탈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 16개와 어시스트 7개로 각각 팀 내 1위에 올랐다. 30번의 기회 창출, 93회의 드리블 역시 팀 내 1위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된 가운데 손흥민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며 기초군사 훈련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K리거 토종 선수 중 최고 시장 가치는 울산 현대 골키퍼 조현우와 전북 현대 미드필더 이승기였다. 한국 포함 아시아 축구 선수 중 현재 최고의 시장 가치는 단연 토트넘 손흥민이다. 최근 유럽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가 발표한 전세계 선수 시장 가치에서 손흥민은 6,400만 유로로 한국 및 아시아 선수 중 최고로 높았다. 그럼 이번 발표에서 손흥민 등 우리나라 출신으로 해외와 국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을까? 손흥민 다음은 발렌시아 이강인이다. 1,350만 유로. 직전 평가 1,500만 유로에서 150만 유로가 줄었다. 3위는 잘츠부르크의 황기찬으로 1,000만 유로로 나타났다. 직전보다 250만 유로가 감소했다. 손흥민, 이강인, 황기찬까지 3명의 한국인이 1,000만 유로 이상 선수다. 그 밑으로는 100만 유로대 선수가 많다. 4위는 프라이부르크 권창훈으로 320만 유로이고 마요르카의 기성용, 알사드 남태희, 보르도 황의조가 나란히 240만 유로로 평가받았다. 그 다음은 중동에서 뛰는 구자철 바이에른 메넨 정우영 상하이 선화의 김신욱 석현준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 지동원 순이다. K리거로는 울산 골키퍼 조현우와 전북 미드필더 이승기가 나란히 130만 유로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그 다음은 손준호, 홍정호, 김진수가 나란히 120만 유로였다.
전북 김보경, 울산 김인성이 나란히 110만 유로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강원 미드필더 한국영이었다. 벨기에 신트라위덴에서 도약을 노리는 이승우의 시장 가치는 77만 5천 유로였다. 불가리아 출신 공격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는 2008년 토트넘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토트넘 공격수 해리 케인을 바라보면 그때가 생각난다. 케인 역시 맨유로 이적설이 돌고 있다. 베르바토프는 내가 겪었던 상황과 현재 케인이 처한 상황이 많이 비슷하다. 토트넘과 맨유는 연관성이 강하다. 해리 셰링엄이 토트넘에서 올드 트래포드로, 그리고 내가 토트넘에서 맨유로 향했다. 지금은 케인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에서도 비슷하다. 이제 승리에 대해 생각할 때다. 만약 당신이 라이언 깁스, 폴 스콜스, 게리 네빌처럼 선수 생활 대부분을 이 클럽에서 보내는 운 좋은 사람이라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인에 대한 이적설은 케인의 입으로 본격화됐다. 케인은 최근 SNS 라이브에서 토트넘을 사랑하지만 우승을 해야 한다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유소년 팀부터 토트넘에서만 뛴 케인은 우승 경력이 하나도 없다. 2006-2007 시즌부터 2시즌 동안 토트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베르바토프는 2008-2009 시즌에 맨유로 이적하자마자 프리미어리그 우승 멤버가 됐다. 2010-2011 시즌 한 차례 더 리그 우승을 만끽했다. 베르바토프는 토트넘에서 이적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난 내 길을 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 알고 있었지만 이적을 했어야 했다. 작은 나라에서 온 나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가 찾아온 것. 내 꿈이었다고 돌아봤다. 토트넘과 맨유는 이적료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6일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맨유는 개인 이적료를 1억 5천만 파운드로 정한 반면 토트넘은 2억 파운드를 최소 금액으로 못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토트넘 백업 골키퍼 파울로 가자니가를 향해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이자 토트넘에서 뛰었던 데런 벤트가 팀을 떠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벤트는 8일 풋볼 인사이드에 우린 가자니가가 위고 요리스 다음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됐다며 이젠 그의 야망에 달렸다고 입을 열었다. 가자니가는 2017년 사우샘프턴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사우샘프턴 감독이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으로 옮기면서 이적을 추진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백업 골키퍼였던 가자니가가 성장해서 장기적으로 위고 요리스 골키퍼를 대체할 선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가자니가는 토트넘에서 3시즌 동안 22경기 출전에 그쳤다. 올 시즌 요리스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출전 시간을 얻었으나 요리스가 오자마자 다시 백업으로 밀려났다. 결정적으로 가자니가를 데려왔던 포체티노 감독이 현재 팀에 없다. 전도 유망했던 20대 초반 골키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도 주전으로 뛰지 못한 채 어느덧 28세가 됐다. 벤트는 만약 가자니가가 야심이 있고 계속 나아가서 무언가를 성취하려 한다면 그에게 떠나야 한다고 해야 한다며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1등이 되어야 한다.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트는 입스위치 타운을 시작으로 찰튼 애슬레틱, 토트넘 호스퍼, 선덜랜드, 아스톤 빌라, 더비 카운티 등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2018년 은퇴했다. 통산 486경기에서 179골을 넣었고 A매치에선 13경기 4골을 기록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가 8일 포체티노 감독의 레알 부임 가능성을 또 들고 나왔다. 이 매체는 포체티노는 항상 레알과 연결돼 있었다. 레알이 만약 감독 교체를 결정한다면 포체티노 감독이 그 자리에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팬들도 좋은 평판을 하고 있으며 포체티노 역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을 에이스급으로 중용하며 굳은 신뢰를 보였던 포체티노 감독은
한국 팬에게 특히 익숙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토트넘에서 경질됐다. 당시 핵심 선수들의 부상 탓에 잠시 팀이 하위권으로 떨어지자 구단이 칼을 빼들었다. 이후 포체티노는 야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워낙 젊고 역량이 있는 감독이라 계속 여러 구단들과의 접점이 보도돼 왔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단이 바로 레알 마드리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체티노 감독이 잠깐의 휴식 후 다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포체티노 감독이 EPL을 선호하는 데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